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회 모의고사 26번부터 50번까지 보겠습니다. 26번.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렸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간호로는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에는 직접 압박을 해준 다음 출혈 부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혈대 사용은 최후의 방법으로 쓰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직접 압박도 하고 그 다음에 동맥점까지 지압을 했는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지혈대를 사용해서 출혈을 멈출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 괴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27번. 열 경련 발생 시 올바른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은? 열 경련은 말 그대로 땀을 많이 배출하고 나트륨의 배출이 많아져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전해질 중 나트륨은 골격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 충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을 때에는 염분이 들어있는 수분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면 이온 음료, 보리차가 될 수 있습니다. 28번. 예기치 않게 외상을 당한 후 피부에는 여러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감염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경우는 결출은 뜯긴 상처를 뜻합니다. 자상은 주사바늘처럼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 그리고 열상은 피부가 찢어진 것을 뜻합니다. 절상은 날카로운 칼에 예리한 칼에 이렇게 베어진 것을 뜻하고 염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멍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 상처들은 개방 상처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지만 염자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염의 우려가 적습니다. 29번.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해왔을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친구가 먹었던 그 약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독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함께 들고 와야 합니다. 30번. 의식 없는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의식 상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4번. 언어적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환자분 눈 떠보세요.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인지적인 어떤 지능이 괜찮은지도 보는 것이고 언어적 자극 뒤에는 활력 징후를 측정한다든지 동공의 크기, 사지의 근 긴장도를 살펴봅니다. 31번.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 내용은 일단 기름을 넣어 죽인 후 뺀다 돼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것도 그렇게 막 추천하는 응급처치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네, 그렇다라고 하네요. 32번. 뻐드렁니, 옥니, 사학니가 심하게 돌출되었을 때는 2급 부정교합, 그리고 1급은 이제 위아래가 교합은 정상인데 삐뚤빼뚤할 때, 그리고 3급은 이제 아래 어금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주걱턱을 뜻합니다. 치과 진료 시 타액에 의한 오염이나 치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러버댐 방수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는 이렇게 고무 시트를 이용하여 치료할 치아만 노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눈의 피로를 방지하고 충전하기 편하기 때문에
충전은 우리가 치아 충치 치료하고 나서 레진을 하는데 이제 부족한 치아 부분을 이렇게 충전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코드 꼽는 게 아니라. 네. 34번. 침을 맞는 도중 현운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훈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침을 처음 맞거나 극도로 무서워하거나 체질이 허약할 경우에 보이는 증상인데 대처 방법으로는 침을 빼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요. 안정을 취해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35번. 뜸이란 쑥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경락 부위에 뜨겁게 자극하여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인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의 오한작용입니다. 항체를 높이고 오장육부의 반사작용을 일으키며 적혈구를 눌려주고 아픈 부위에서 멀리 있는 부위를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36번. 보건 간호학.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바닷물의 색이 변색되는 것은 5번 적조현상입니다. 네, 적조현상은 이제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가게 되면 플랑크톤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바닷물 색이 빨갛게 변하는 걸 적조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호수나 강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녹조현상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플랑크톤은 초록색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친구 아시나요? 네, 이렇게 가정에 폐수가 흘러오게 되면 이게 또 세균들의 밥이 될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대량 증식을 하게 되면 적조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적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사는 물고기 친구들이 이제 폐사를 하는 거죠. 37번. 작업환경 관리에서 대치에 관한 설명으로는 대치는 무언가로 이렇게 대신해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페인트를 썼는데 이것이 작업자에게 해롭다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페인트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원격 조정하는 것은 격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인자로부터 떨어져서 기계로 대신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격리인 거죠. 환기는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보호구 착용하고 그리고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작업 환경 관리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38번. 40대 남자분이 굴과 바지락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에는 이것을 베네루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스카린은 버섯, 솔라닌은 감자, 아미그달린은 매실, 에르고톡신은 보리와 같은 맥각입니다. 39번. 모유수유에 할 수 있는 보건교육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자가 인슐린 주사법을 알려줄 때에는 이제 시범을 보여준 다음에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번. 실물이나 실제 사항을 교육 매체로 활용할 시 장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뭔가 이제 교육을 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근육주사법, IM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때 칠판 앞에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실습생들끼리 서로 녹회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엉덩이 모형만 들고 와도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41번. 고혈압이 있는 40대 남성에게 5개월간 운동요법을 시행 후 성과 평가 시 포함되어야 되는 적합한 내용으로는 일단은 고혈압에 대한 어떤 운동요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조절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42번. 보고서는 1차 의료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 영양관리,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의료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평소에도 보건소 갈 일 잘 없지만은 원래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건소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코로나 검사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어떤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올바른 설명으로는 건강보험은 국민의료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득자도 강제적으로 다 같이 가입을 해야 되고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종, 2종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의료급여이며 산업재해시는 산업재해보험,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지불을 하고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냥 직장인 분들은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44번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편도수술과 같은 특정한 질병군에 대해서 진료비를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수술을 하든 서울에서 수술을 하든 일정한 진료비만 내고 과잉적인 의료 진료를 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등록된 사람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두제,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은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요거는 총액계약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45번 장염 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식중독으로는 3번 생선의 어패류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비브리오 이 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식중독 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비브리오 균이 이 꼬리를 가지고 낚시를 해요. 어이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에서 잘 서식하는 비브리오 균은 생선회와 어패류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6번 대기오염 중 하나로 호수나 하천을 산성화시키며 금속물을 부식시키고 농산물과 산림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산성비입니다. 아황산가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이런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성비에 의해서 이게 부식이 되면서 파란색이 된 것이죠. 47번 우유의 맛과 영양분을 보존할 때 쓰여지는 것은 저온살균법입니다. 그래서 62에서 65도에서 이렇게 살균을 시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으로 이제 조금 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49번 아까 이와 같은 또 설명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열경련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분과 나트륨이 많이 배설되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엔 37번 문제와 비슷하네요. 유해물질 관리 방법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대치입니다. 네, 벌써 50번이네요. 네,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인데요. 우리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떤 체력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는 체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또 때로는 공부가 안 되실 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마을 한 바퀴 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유튜브에 홈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나름대로 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